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한국전력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정말 또 강하게 밀렸죠. 네, 한국전력도 역시나 개파락은 똑같이 나왔는데, 확실히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또다시 이제 매도가 좀 기술주들 위주로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전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대부분 또 많이 밀렸고, 그나마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버텼고, 다우지수가 덜 밀렸죠. 나스닥보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이제 하이닉스나 삼전으로 집중이 됐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올라갈 때는 시장의 나름 중심에 가까운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처럼 매도가 이제 집중적으로 몰리는 날에 좀 편한 포지션으로 좀 이렇게 비껴나가는 그런 흐름을 또 보이다 보니까 주가 방어력도 좋았고, 결국 하락이 나올 때 데미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요, 단순하게 주가가 1%, 2% 밀리고 3%, 4% 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가격 라인, 평상시에 지켜주던 가격 라인을 이탈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추세의 하단 가격에 대해서 데미지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오늘 한국전력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딱히 달라진 게 없었다. 외국인 빨간불, 기관도 빨간불이고요. 투신 매도가 나왔지만 매도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사업펀드 제외하면 이렇다 할 이렇게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만한 메이저들의 물량은 없었고, 금투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거는 크게 의미는 없죠. 네, 기관이 금투 물량을 제외하고 본다라고 해도요, 외국인 매수 대비 굉장히 이제 매도 비율 자체가 작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좋은 주가의 방어력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잘 비껴놨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지금 최근에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흐름이었는데, 원전도 오늘 같은 날 사실 하락을 비껴나가는 섹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부 테마주들, 그 다음에 주식수가 굉장히 적은 소형주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급등이 나왔고, 누가 이제 잘 버티냐, 하이닉스가 8% 밀리고 삼전이 5%, 6% 밀리는 것도요, 결국 주가 데미지가 세다라고 해도 그 종목들의 흐름에 데미지를 직접적으로 주는 그런 크리티컬한 음봉이 아니면요, 걔네들의 관점도 크게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시장이 그냥 빼려고 하는 그 명분을 계속 억지로 갖다 붙입니다. 전날도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리사쿡 이사의 발언으로 방향이 꺾였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 정도의 그 방향 전환을 보일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은 잘릴 사람이에요. 앞으로 연준에서 입김을, 작용을 이렇게 그러니까 입김이 더 커지기가 힘든 사람인데, 목숨도 이제 그냥 대롱대롱 좀 소송을 하긴 했지만 결과는 딱히 달라진 거 없다라고 했죠. 이미 트럼프가 자른 상태에서 이건 좀 부당하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길어졌던 건데, 과연 이제 이런 걸로 시장이 이 정도까지 밀릴 만한 그런 명분이 되었느냐? 요거는 너무나 좀 그냥 조정을 갖다 붙이기 위한 그냥 딱 그런 핑곗거리. 이런 큰 상승의 사이클은요, 저런 걸로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연준 인사가 나와가지고 말 한마디, 심지어 파월도 아닌데 과거처럼 파월이 FOMC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이건 어쨌든 간에 FOMC가 메인 행사이긴 하지만 나와가지고 이제는 좀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다, 우리가 묵인할 수 있는 물가 상승 수준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하면 시장 방향 전환 되죠. 왜냐면 파월이 말한 것도 있고 정책적인 금리 정책의 대변환을 예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에서는 시장 방향이 바뀌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날의 그 움직임, 그 발언들 가지고 시장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돌렸다라고 하기에 너무나 좀 어거지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요. 왜 이렇게 코스피 쪽으로 현물 매도를 집중을 했는지. 오늘 미국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인데, 이렇게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 현물 매도를 계속적으로 했지만 생각보다 지수가 저점을 더 밀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큰 방향에서는 많은 힌트가 되거든요. 저는 오늘 충분히 투매가 한 번, 두 번 장중에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매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시가 밀리고 그냥 거의 다 대부분 그 근처에서 노는 거였거든요. 그냥 올라갔다가 밀리고 올라갔다가 밀리고. 이게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코스피가 저점을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갑자기 하락이 빨라지고 이런 패턴들이 오늘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 이런 흐름 보여주다가 저점 한번 깨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매도는 점점 더 늘어나고 현금을 그러니까 조정을 어느 정도 줄 만큼 주고 최대한으로 현금을 좀 빼내려고 했다. 뭐 이게 현금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코스닥 쪽은 데미지가 그냥 그렇게 막 빡세게 안 들어갔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목적은 코스피에서 현금을 좀 빼내기 위한 목적이 컸다. 그리고 개인 투자들한테는 공포가 훨씬 더 강해지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생각보다 시가부터 더 데미지가 들어간 종목들은 많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한국전력 외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은 뭐 한국전력의 개별 모멘텀이 중요했던 것도 아니었고 한국전력이 지금 주가 방어력이 다른 종목들보다 더 좋은 상태고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변화가 없고 과연 시장의 어떤 이 변화가 한국전력의 모멘텀의 변화를 가져갈 만한 그런 이슈들이 나왔느냐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수급도 방향 전환 크지 않고요. 추세에도 영향이 없었고 기존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고 홀딩 해 나가는 데는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번 하락 사이클에 이 정도로 버틴 것만으로도 한국전력의 지금 그 모멘텀의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상대평가에서도 굉장히 좀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관점이 중장기적으로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이제 어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좋은 기회를 주죠.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무섭고 내려오면 또 내려오는 대로 무섭고 하지만 대부분의 가격적인 어떤 그 기회, 메리트는 이런 자리 부근에서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시장이 거품기를 또 쫙 빼주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결과물들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구조적으로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갈 만한 그런 낙지 이슈는 없다는 거, 요것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날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